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상황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미중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은 무역 전쟁에서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난 10년 사이에 9%포인트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는 미중 갈등 같은 대내외 경제 위기 때 충격이 클 수가 있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또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 돼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의 김계환 산업통상연구 본부장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어떻게 될까 했는데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까지 갈등 전개 양상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을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에는 2018년에 바이든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에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 양국이 상대국의 수입에 대해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으로 시작이 됐죠. 제2단계는 방금 말씀하신 기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갈등이 기술 전쟁으로 확산이 된 것이고요. 제3단계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인데요. 제3단계는 역시 이제 제2단계와 제1단계, 2단계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바이든 정부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다자 체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차이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차이의 없음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 2월에 바이든 정부 행정명을 내려서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공급망, 미국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의도라고 이제 저는 읽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합니다. 과거에 사실 지금 젊은 층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소련 간에 있었던 당시 상황을 우리가 냉전이라고 항상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미중 갈등을 두고 신냉전 체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무역 전쟁, 그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체제 간 대결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미소 간 전쟁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이념과 이데올로기, 즉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체제가 갈등하는 양상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심각성을 전혀 이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강조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의 대결과 지금 미중 간의 대결의 차이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런 체제 간 대결이 저도 이제 앞으로 당분간 10년, 20년간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연구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개입할 여지 그리고 양자 간의 이제 대결에 빠져들지 않을 이러한 여유를 이제 찾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지난 3, 40년 동안 소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중 간의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상호 의존도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소위 이제 공급망의 디커플링 또는 공급망의 단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산업에 걸쳐
모든 동시에 이러한 공급망 단절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산업과 비전략 산업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략 산업에서는 공급망 단절이 상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산업에서는 상대적인 자유무역이 허용되는 그러한 부분적 공급망 단절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셨고 그럼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략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반도체겠죠. 네. 그래서 그 반도체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민군 겸용 기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민간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 체계들, 모든 산업의 핵심적인 이제 부품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 기반 기술이 없으면 그 위에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산업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이 왜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세계 그 반도체 산업 지형을 보자면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한다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취약성은 소위 이제 반도체의 제조와 생산을 전략적으로 위험한 국가들, 미국이 판단하기에 전략적으로 위험한 국가들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생산의 약 80%를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 중국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컨대 이제 대중국 리스크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북한도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지정학적 위기,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지역이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중국의 기술 자립 선언입니다. 약 2010년대 중후반을 전후해서 이런 중국의 입장이 분명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기술을 수입해서 산업화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첨단 기술에서 자립화를 선언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대표적인 지표라고 하는 게 2015년에 발표한 중국 체조 2025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전후로 해서 중국의 기술 자립화 의도가 분명해졌고 그 미국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 자립화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반도체 기술뿐만이 아니고 그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중 간의 이 반도체라는 단일 사안을 두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안보라든지 기술 자립 모든 부분이 뒤에 이게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은 사실 우리 국내 전체 산업에서 뭐 자타공인 수출 효자 아니겠습니까? 미중 갈등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걸 또 정부가 어느 정도 좀 돕고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아직 미중 갈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예컨대 최근에 이제 2년 정도를 보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생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컨대 미국이 삼성 반도체에 미국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듯이 미국 내 그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대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들, 이러한 정책들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지금 현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미국의 삼성 반도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 한국에 대한 투자의 대체라면 사실 한국 국내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의 시장 확대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한국 기업한테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경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황별로 굉장히 좀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갈등 그 사이에서 앞으로 우리의 그 통상 전략 어떻게 균형을 좀 잡아 나가야 할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1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핵심이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그 관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기술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이죠. 그것은 사실은 그 측면에서 보자면 미일 간의 기술 동맹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일본의 기술적 부흥에 또는 기술적 도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지금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축이 되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도 이러한 동맹의 기술 동맹으로의 국제적 재편에 아주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 경제 질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소간 냉전과 같은 방식으로 굴러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 약간 유보적입니다. 네. 예컨대 WTO 체제 내에 안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안보 예외 조항을 통해서 WTO 체제 내에서 일부분의 자유무역과 전략산업에서의 국가의 통제, 이것이 양립하는 체제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10개 정도의 전략산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략산업이 대부분 다 안보 예외 조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자신도 반도체에 대해서 인프라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재편에 우리나라도 이제 외교적 인연을 총동원해서 각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과거 30년, 40년간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김계환 본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